쌍유 낙불계약. 저번주 했죠, 그죠? 쌍유 낙불계약. 자, 갑이 을에게 1월 1일 날 이 집을 1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도인은 무슨 의무죠? 재산권 이전 의무. 매도인은 대금 지급 의무 쌍무입니다. 자, 하나 가보죠. 저거 563조 관련 조문.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이제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이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은 이제 계약으로 정하고, 상대방이 매수인이 그 대금이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거기서 이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가 약정됐죠. 매도인은 무슨 의무?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거기에 딱 합치가 되면 이제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번에 매매의 정리했고요. 다음 이 매매의 법적 성질은 1번하고 2번 묶어서 낙성계약, 유상쌍무 분료식 계약 묶으면 쌍유낙불계약입니다. 쌍유낙불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 분료식 계약 그렇게 정리되겠고 3번 내려옵니다. 목적은 결국은 재산권 이전하는 계약이죠. 재산권 이전 목적입니다. 그 재산권에는 제한이 없다. 근데 뭐 소유권 팔았다면 소유권 이전, 전세권 팔았다면 전세권 이전, 저당권 팔았다면 저당권 이전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어요.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자기 소유권이 아닌 남의 소유권. 근데 갑이 이 집의 소유자는 A예요. A가 이 집의 소유자입니다. 남의 물건을 갑이 을한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채권 계약은 나중에 이행기에 이행해주면 돼요. 이행기에. 1월 1일 날 이 집을 매매 계약하면 이행기를 2월 1일로 정했다면 나중에 갑이 A한테 사가지고 2월 1일까지 요 등기만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남의 물건이나 남의 권리도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와 같은 채권계약은 유효해요. 자주 나옵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 또는 현재 없는 장래 성립하는 물건도 매매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자 우리 아파트 분양계약, 아파트 있어 없어요? 없죠? 얼마든지 분양계약이 매매계약이에요. 그래서 장래 성립할 물건도 매매할 수 있고 장래 성립할 권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방하다. 다음 4번에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 지급이죠. 대금 지급이 목적입니다. 반대급부는 반대로 주는 걸 반대급부라 그래요. 반대급부는 금전이 하나인다. 는 것이 교환과 다르죠. 교환은 금전이 아닌 재산권이죠. 자, 5번 현실 매매는 자, 매매 계약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물건도 같이 넘기는 걸 현실 매매라 그래. 슈퍼에 가서 물건 사는 거죠. 현실 매매도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과 대금이 상호 교부되지만 이것도 매매 계약의 일종입니다. 매매 계약은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이렇게 대금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주는 현실 매매도 매매의 일종입니다. 다음 제2절 매매의 성립. 자, 1번 매매의 성립은 결국 요 두 가지만 합치면 돼. 중요한 거.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합치면 돼. 뭐 부수적인 사항은 나중에 하면 돼. 언제 이행할 거냐, 비용은 누가 낼 거냐 이런 건. 자, 의 나오죠. 의는 매매는 두 가지. 매도인의 의무가 뭐죠? 재산권 이전. 매수인의 의무인 대금 지급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사항인 뭐 계약 비용이라든지 이행 시기, 이행 장소 등은 부수적 사항이니까 아직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하면 되겠어요. 이번 성립 시기에서 언더라인 낀 거 조심하고요. 성립 시기에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행기까지 확정되면 돼. 심표 이를 사후에라도 사후가 이행기까지입니다. 이행기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는 것은 충분합니다.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은 반드시 1월 1일 날 딱 정해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족합니다. 자, 오른쪽에 2번 가면 매매 예약은 아직 보지 마시고 예약은 자, 어디로 가느냐? 487페이지 3 계약금 계약은 중요 표시하고요. 계약금 계약은 뭐 거의 자주 출제하면 땡땡 적으세요. 종된 계약, 요물 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 낙성 계약이 아니에요. 요물. 자, 565조 해약금 추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 계약할 때 우리 계약금 계약하잖아요. 그죠? 대개 우리 계약금 몇 프로 주고 있죠? 실무상? 약 한 10% 주죠. 반드시 10% 주라는 건 없어요. 특약으로 5% 줄 수도 있고 1%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계약금 계약은 왜 하느냐? 쉽게 해제를 잘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집을 만약 1억을 사면서 우리 약 한 10% 줬다고 하죠. 1,000만 원. 1,000만 원을 딱 갑의 통장에 꽂혀야 돼. 교부해야 성립하니까 요물 계약입니다. 내일 계약금 줄게. 알아서 계약금 받을게는 계약금 예약이에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요물. 그리고 요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속된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이 딱 교부돼야 됩니다. 자, 그럼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2천만 원, 2배 상환해야 돼. 2천만 원 주고 해지해야 되고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려고 준 돈이야. 언제까지 해지할 수 있느냐? 계약 중도금 지급 전까지죠. 이행 착수 전까지 해지하기 위해서 준 돈입니다. 해약금이야. 보죠. 565조 제목이 뭐죠? 해약금 뒤에다가 추정이라고 적어. 해약금 추정.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주고받은 돈입니다.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 자, 계약금은 금전에 하나지 않습니다. 쌀 한 가마니도 계약금 될 수 있죠.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등등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주란 거 보죠. 뭐 할 때까지야?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요걸 이제 암기해 줘야 돼요. 이행 착수 전까지, 착수할 때까지, 즉 중도금 주기 전까지 교부자 을이라고 놓고 을은 이가 이제 계약금이죠. 계약금을 포기하고 심표. 수령자 받은 사람 갑은 그 2천만 원 100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언제까지 해지할 수 있다고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 포기하고 수령자는 2배 2천만 원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약정해제입니다. 약정해제. 그 다음 제2항 제551조가 이제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규정은 계약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약정해제하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요. 자, 1. 의로 내려옵니다. 의는 계약금이라면 하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 부수해가지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유가물은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금전에 하나지 않아요. 뭐 착수금이든 보증금이든 예약금이든 용어는 등등 묻지 않습니다. 자, 밑에 2번 성질 내려옵니다. 계약금은 1. 요물 계약이 반대 외워야 됩니다. 요물 계약 반대말 뭐죠?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 까먹었나요? 요물 계약 반대말이 뭐야? 낙성 계약이죠. 낙성 계약이 아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지 낙성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금 교부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 교부에 동그라미 쳐. 교부 주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요물계약에 속합니다. 낙성계약이 아니다. 그 다음 이번에 종된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 매매 기타 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야. 그래서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종된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된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매매 계약은 오늘 하고 계약금 계약은 3일 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4번에 해약금, 해약금. 추정이라고 적어. 뭘 추정한다? 해약금 추정입니다. 4번 해약금이란 계약의 해제권 유보의 의미를 갖는 계약금을 해약금이라 그래요. 자, 그 밑에 이제 가로 열고 2번 내려옵니다. 해약금의 효력은 1. 해약금 추정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명칭여하 불문하고 계약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해약금,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돈으로 추정합니다. 오른쪽엔 2번 해제권이죠. 자, 동그라미 1. 자, 당사자 일방이 뭐 할 때까지 해제한다 그랬죠?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몇 배 지급해야죠? 그 102배를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내로 2번. 동그라미 2번 수령자는 우리 대개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수령하죠. 계약금을. 그죠? 매도인 수령자는 계약금 2배 제공해야 됩니다. 2천만 원 100 제공하여야 하며 단순히 해제 의사표시로 계약 해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만 조심할게. 계약금에 의한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2배 2천만 원 제공하면 족하지. 상대방이 2천만 원 수령 안 한다고 해서 공탁소까지 가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3번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해제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입니다. 이행 착수가 바로 중도금 지급이죠.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그러면 이행 착수했으니까 해제를 못해. 또는 잔대금을 준비하고 등기 이전을 청구를 하는 것은 이행 착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는 계약금으로 해제 못합니다. 계약금 계약으로 해제 못하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는 가능해요. 다음 4번 조심하고. 해제권을 행사하려는 자신만이 이행한 경우라도 혼자라도 이행하면 이행 착수입니다. 이는 이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제는 해약금으로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례다. 다음 5번.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도 심표. 계약금은 뭐로 추정하니까? 해약금으로 추정하니까 당사자는 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아닌 만약에 채무불이행, 예컨대 중도금 불이행이나 잔대금 불이행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고 손배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해제권 종류가 2개 배웠죠. 무슨 해제권? 법정 해제권하고 약정 해제권이 있잖아. 지금 계약금 해제는 약정 해제입니다. 다음 가죠. 3번에 해제 효과 중요 표시하고요. 아까 법정 해제 효과가 뭐였어요?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하니까 뭐죠? 손해배상 책임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했죠. 근데 약정 해제는 요 2가지가 발생 안 해요. 완전히 반대죠. 왜 그러냐? 약정 해제는 언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 할 수 있죠. 이행 착수 전에 해야 되니까 이행한 게 있어 없어? 이행한 게 아무것도 없죠.
이행한 게 없으니까 원상 회복할 게 없잖아. 그리고 채무 불이행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요 계약금 계약이라는 약정 해제니까 손배 청구를 못 한다는 거죠. 그 두 개를 자주 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읽어보면 해제 효과. 채권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모든 해제의 공통점이야. 해제니까. 소멸하게 하는 점은 보통 해제와 같으나 쉼표. 계약금으로 해제하는 것도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행 착수 전까지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거져 있죠.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많이 출제합니다. 또 특약에 의해서 해제하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해약금으로 해제하면 무슨 문제 두 가지 발생 안 한다? 원상회복 문제하고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개를 반대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판례학습 잠깐 한번 보죠. 판례학습은 해지의 종류 두 가지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 위약은 계약을 위반하는 걸 위약이라 그래. 위약시 계약 위반했을 때 법정 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 해제권의 유보 같은 보유, 약정 해제권이 있거나 또는 위약 벌에 관한 특약 유무 등은 심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약정 해제권이 있어도 법정 해제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4번 계약 이행이 되면 계약금을 반환해 줘야죠. 1. 계약금이 수수되었으나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이행된 경우에는 그 수령자는 교부자에게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금을 마치고 오른쪽 4번 가죠. 매매계약 비용 부담입니다. 자, 비용 부담은 쌍방이 균분 부담에 1번 갑니다. 1번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에게 특약이 없으면 쌍방이 갑과 두 사람 다 균분 부담합니다.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합니다. 계약 비용은 누가 낸다? 균분 부담이야. 그 2번에 그 계약 비용의 의의를 기억해야 돼요. 목적 토지의 청량 비용, 당사자 그다음 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비, 공정정서 작성비,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보수 등이 바로 계약 비용에 속합니다. 자, 그러나 조심할 게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닙니다.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라 변제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죠. 매수인이 내야 됩니다.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다음 제3절이고 매매자 효력은 뭐죠? 권리와 의무입니다. 권리와 의무. 자, 매도인의 의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2월 달에 가겠고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하고 목적물 수령 의무입니다. 그 목적물 수령 의무를 위반한 게 바로 수령지체가 되는 거야. 수령지체. 자, 1. 매도인은 무슨 의무라고? 재산권 이전 의무. 자, 항상 의무는요, 완전 이행을 해요. 완전한 이행. 완전하지 못한 이행이 되면 채무불이행이 돼요. 완전한 이행. 완전 이행. 을도 완전 이행이죠. 자, 가보죠. 1.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은 완전 이행. 자, 1. 권리 자체를 이전해야 되며 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위, 즉 종국적으로 모든 급부를 이행해야 돼. 만약 기업, 물권,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팔았다면 등기해줘야죠. 무채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을 바뀌었어요. 무채가 지식재산권인 때는 등기, 등록 또는 인도까지 해줘야 됩니다. 다음, 니은에 채권 팔았다면 채권 양도와 대항 요건도 갖춰줘야 돼요. 또 디귿, 타인의 재산권을 매매했다면 그걸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 줘야 됩니다. 완전한 이전은 뭐야? 완전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입니다.
다음. 자, 3번 조심하고 동그라미 3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적인 과실은 누구한테 속한다?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과실은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자, 과실은 무슨 과실 있죠? 법정 과실, 천연 과실 있죠. 그리고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다 냈어요.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매매 대금을 다 내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매매 대금 다 내기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기속됩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밑에 판례학습 보세요.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목적 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 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하여도 아직 줄거져 있죠. 매매 대금을 완납, 완전히 급부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생긴 과실은 누구한테 기속하죠? 매도인에게 기속됩니다. 돈 아직 다 완급 안 했으니까 매도인에게 과실이 기속합니다. 다음 4번 동시행입니다. 동시행.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 의무와 무슨 관계라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죠. 매수인의 대금 지급하고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럼 결국 매도인은 두 가지 의무죠. 만약에 집을 팔았다 그러면 재산권 이전 등기해 줄 의무,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 의무죠. 매수인은 무슨 의무? 대금 지급 의무가 서로 무슨 관계다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럼 이번에 매도인이 남부시험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나가고요.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가냐? 500페이지. 3번. 매수인의 의무로 갑니다. 찾았습니까? 매수인의 의무는 아까 두 가지 무슨 의무였죠? 1.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오른쪽 2. 목적물을 뭐 해줄 의무도 있죠? 수령 의무. 이제 그걸 배우러 가는 거야. 자, 1번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도 완전한 지급을 해야죠. 자, 1. 대금 지급 시기 갑니다. 자, 대금 지급 시기 동시행 기억하면 돼요.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는 데는 예컨대 갑이 의무이행이 2월 1일 정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시행이니까 그래요. 매도인은 2월 1일 날 소유권 등기해 주겠다. 매수인은 기간 안 정했어. 그러면 같은 날로 추정됩니다. 2월 1일 추정됩니다. 다음 2. 대금 지급 장소. 자, 보통 원칙은요, 우리가 금전은 돈은 지참 채무라 그래. 금전 채무는 채무자가 손에 지참해가지고 이걸 지참 채무의 원칙이라고 해요. 채권자의 주소지에 갖다 줘야 돼. 그래서 매매 대금은 자, 매수인이 매도인의 주소지에 가서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특식이 나와요. 간다. 자, 보통은 채권자의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금전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잘라주고 특칙이 나옵니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 슈퍼에서 물건 살 때는 슈퍼에서 대금 지급하고 와야 돼요. 목적물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에 할 때는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다음 이자 3번 이자 조심하고 이자. 매도인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어요. 했는데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목적물 인도받았는데 잔금 안 줬다. 그러면 이자 지급해야 됩니다. 다음 2번.
매수인의 대금 지급권은 아직 안 봐도 좋고요. 오른쪽 마지막 3 갑니다. 목적물 수령 의무. 이걸 위반하면 뭐가 된다? 수령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는데 건물을 이전해주면 을이 인도받아야 돼. 안 받으면 수령지체가 돼. 가보죠.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 의무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없지만 채권 채무 관계는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갑과 을이 서로 협력해야 될 유기적 관계가 때문에 줄것습니다. 매수인은 수령 의무가 있다는 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매수인은 수령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수령지체 같은 말 채권자 지체가 돼요. 그럼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해? 해제권과 손해배상 지원권 발생합니다. 자, 아까 봤지만 자, 채무불이행 네 가지 뭐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게 이행지체, 이행이 불가능한 게 이행불능, 이행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못한 게 불완전 이행, 채권자가 수령하는 게 수령지체 그렇게 됩니다. 다음 4절 환매도 지나갑니다. 오늘 뭐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매매를 마쳤어요. 다음 504 제5절 교환 갑니다. 자, 매매하고 교환은 자, 불경기에는 교환이 많아요. 호경기는 매매가 많고. 자, 매매는 갑이 우리 집을 주겠다. 어른 돈 1억 주겠다. 쉽게 얘기해서 물건, 재산권하고 돈하고 바꾸는 계약이 매매입니다. 반대급부가 금전이라는 거죠. 반대급부가 금전. 교환은 이 금전이 아니고 나는 건물 주겠다. 나는 땅 주겠다는 거죠. 둘 다 금전이 아니어야 돼. 금전이 아닌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게 교환입니다. 그거만 차이야. 그래서 교환은 조문이 2개밖에 없어요. 자, 매매는 조문이 33개입니다. 나머지 31개는 요 매매 규정이 교환에 준용을 합니다. 똑같으니까. 딱 차이점 2개만 기억하면 돼요. 교환은. 가죠. 교환의 의의가 달라요. 교환은 당사자 쌍방입니다. 갑을 2사람 다 줄거보죠. 금전 이외의 재산권입니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이거죠. 갑을 2사람 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전 의무입니다. 갑도 재산권 이전 의무, 을도 재산권 이전 의무, 금전이 아니어야 돼요. 따라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 아닌 노무 제공이라든지 일의 완성 등은 교환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 노무 제공하는 계약이 뭐예요? 근로계약이죠? 고용계약. 일의 완성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이야. 도급계약. 자, 밑에 성질 1번 기억하죠? 쌍유, 낙불계약. 순서 바꾸세요.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 뭐하고 똑같아요? 매매하고 똑같죠? 매매하고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오른쪽 갑니다. 2. 성립. 1. 의사의 합치죠. 교환은 당사자 쌍방 갑과 을이 뭐의 합치야?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자, 이번에 교환의 목적은요. 자, 교환 아까 건물하고 땅 교환했죠. 이게 원칙인데 한 개 조문이 더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죠. 갑이 금전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게 5억짜리야 건물이. 을은 땅을 주겠다. 땅은 4억짜리입니다. 그러면 교환 계약하면 누가 손해봐요? 그래서 누가 교환 계약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교환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갑이 안 하려고 그러겠죠? 갑은 자기는 5억짜리 집 주고 4억짜리 땅 받으니까. 그리고 교환 계약 성립 안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을이 요걸 보충금이라고 해요. 보충. 자, 가치의 대등성을 보충해주는 보충금으로 돈으로 1억을 보충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교환이 성립합니다. 그럼 갑은 가옥을 이전해 줄 놈, 을은 땅 주고 돈 줄 놈. 이것도 교환입니다. 요 보충금은 돈이니까 요거는 매매 대금을 준용합니다. 매매 대금을 준용해요. 근데 이것도 교환입니다. 교환은 둘 다 물건 주는 계약도 교환이고, 한 사람은 물건 주고 한 사람은 물건에다가 돈으로 보충해 주는 것도 교환입니다. 이 매매가 아니에요. 자, 그게 효력이 있어. 일반적 효력 1.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위에 이 교환의 목적 금전 이외의 재산권의 상호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자 다음에 줄거세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함께 보충금 1억을 보충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도 교환계약이 성립합니다. 교환계약은 두 가지입니다.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계약하고 물건과 물건에다가 보충금 계약도 교환에 들어갑니다. 다음 효력에서는 1. 교환도 유상계약이니까 매매 규정을 준용합니다. 교환이 시험 나오면 매매로 풀면 돼요. 따라서 아직 안 배웠지만 양당사자는 매도인과 같이 담보 책임을 부담하고 또 교환도 아까 배웠던 쌍무계약이므로 두 가지 동생항변권하고 위험부담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공통점입니다. 다음 2번 요것만 잘 외우죠. 보충금의 효력입니다. 보충금 특약이 있는 경우 그 금전에 대해서 뭘 준용한다? 매매대금, 돈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교환은 조문이 두 개니까 페이지도 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환이 시험 나오면 이제 매매로 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돈을 받는다. 금전을 받는다. 돈을 받으면 매매가 되고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받으면 교환이 됩니다. 요 두 개, 요 등가성이라 그러죠. 가치의 대등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치의 대등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보충금 지급 특약에도 교환입니다. 전부 쌍무계약, 유상계약, 상류, 낙성계약, 분료식 계약입니다. 그럼 한 개 남은 게 뭐죠? 임대차 남았어요. 임대차는 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이 아니라 재산권을 빌려주는 거, 재산권 이용 계약이죠. 다시 넘겨보세요. 그러면 임대차가 나오죠. 자, 518페이지. 자, 임대차. 이거는 그 조문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618조 관련 조문. 임대차의 의의. 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임대인이야.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줄이면 용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임대인의 의무는 용익시키는 의무죠. 자, 임대인 무슨 의무? 용익 사용 수익 시키는 의무.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 지급 의무죠. 이것이 쌍무계약이죠. 자, 지금 바로 이제 애우러 간다. 매매는 매도인은 무슨 의무죠? 무슨 의무?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교환은 둘 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전 의무.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전 의무.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용익시킬 의무.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 이게 바로 쌍무계약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임대차 마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